자, 먼저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는 것은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사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지요.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에서는 행동 형성이라든지 차별 강화, 그리고 자극 통제, 그리고 전이 등과 같은 행동주의 원리와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주의 원리는 뒷부분에서 교수의 절차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주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지만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 행동을 가르친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자연적 중재 방법 또 활용이 겸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어떤 행동주의 원리에 의한 어떤 교수 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따로 만들어진 혹은 고안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 중재 방법의 특성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보완 대체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아동이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접근하고 먼저 시작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그림 카드라고 되어 있죠. 즉 보편적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잘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각적 지원에 포함되는 이 그림 카드, 즉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에게 매우 적합하다라는 또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간단히 말해서 ACC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진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혹은 질문에 대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설명하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아동으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어떤 그 의미를 깨닫거나 혹은 의사소통의 필요성 혹은 동기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즉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그 의사소통 대상자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이가 어린 영유아나 그리고 지적 능력이 낮은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초기 훈련 단계에서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에 대한 이런 방법들이 복잡한 어떤 선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행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그 영유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교환 개념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동이 어떤 그림 카드를 내밀면 그 그림 카드에 그려져 있는 어떤 자기에게 좋아하는 어떤 보상물 그리고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이 교환되는 부분이죠. 자, 2단계에서는 자발적 교환, 즉 아동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 자, 그러면 3단계로 가면은 그림별별. 한 가지 그림 카드만 사용했다면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변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띄어다가 그 그림 카드를 건네주는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4단계로서는 이제 문장 사용 훈련. 나는 뭐뭐를 원해요. 라는 이런 문장까지 이제 완성해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고요. 그리고 5단계 가서는 그 훈련자 혹은 교사가 질문에 이루어진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리고 6단계에 가서는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설명하는 것까지 훈련되는 것. 이렇게 단계가 모두